누나, 나 얼어 죽을 것 같아.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낡아 빠진 점퍼 하나에 의지해 오들오들 떨고 있는 어린 남매는 눈이 무릎까지 차오른 묘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따뜻한 밥 한 끼는 드려야지. 바로 그때 묘지 관리인이 인상을 팍 쓰며 다가왔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라면을 먹어. 당장 안 치워. 관리인이 아이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났지만 서슬퍼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하얀 케이크 상자를 든 중년 부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들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들고 묘지를 찾은 재벌 부부는 자신들보다 먼저 와서 컵라면을 올려놓은 남매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떨군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이 아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된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미끄러운 산길을 조심스럽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하얀 눈송이가 쉴 새 없이 흩날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맨 앞 차량 뒷좌석에 앉은 김성진이 창밖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사람 잡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건가? 옆자리에 앉은 이 여사가 검은 코트 깃을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이가 아버지 오시라고 이렇게 눈을 퍼붓는 것 같아요. 안 오면 섭섭하다고 투정 부리는 거죠. 김성진이 고개를 돌려 이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저 세상에서도 아버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오늘 같은 날 부르는 거겠죠. 이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성진이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량 행렬이 묘역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김성진이 차에서 내리자 눈보라가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수행원 2명이 급히 검은 우산을 받쳐 들었지만 우산은 거센 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이 여사가 김성진의 팔을 꼭 붙잡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산길은 미끄러워 한 걸음 떼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눈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이동하시죠. 비서실장이 뒤에서 보좌하며 말했습니다. 김성진은 대답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묘소까지는 100민 정도 남은 지점이었습니다. 갑자기 김성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김성진의 팔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누가 먼저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목소리 같은데요. 김성진이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고 경호원들도 슬그머니 뒤쪽으로 거리를 벌렸습니다. 김성진 부부가 천천히 묘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작은 그림자 2개였습니다. 김성진이 몇 걸음 더 다가가자 그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뒤집어 쓴 소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더 어린 남자아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찌그러진 보온병을 열어 미지근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컵라면 용기에 출렁이며 담겼습니다. 소녀가 컵라면을 조심스럽게 상석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건우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따뜻해질 거야. 이거 네가 좋아하는 뜨거운 라면이야. 소녀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건우라고 불린 남자아이가 컵라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녀가 묘비를 향해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건우도 누나를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묘지 관리인이 빗자루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장난질이야? 관리인이 소리쳤습니다. 소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묘지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냄새 나는 걸 갖다 놓고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인 줄 알아. 관리인이 소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건우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젓가락이 눈 위에 떨어져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건우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누나야 무서워. 소녀가 관리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비키세요. 우리 아빠 식사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아빠 추우실까봐 따뜻한 국물 가져왔단 말이에요. 소녀가 조그만 몸으로 묘비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팔을 쫙 펴고 묘소를 수호하려는 태세였습니다. 관리인이 소녀의 팔을 더욱 거칠게 채갔습니다. 요것들이 진짜 예의라곤 눈꼽만큼도 없군.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애한테 무슨 짓거리야. 김성진의 벼락 같은 호통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관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확인했습니다. 김성진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묘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역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관리인이 소녀의 팔을 놓아주며 허겁지겁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성진이 관리인의 앞을 막고 섰습니다. 썩 내 눈앞에서 꺼져. 1초라도 더 지체하면 자네 밥줄은 오늘로 끝장이야. 관리인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김성진이 서서히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녀가 꽁꽁 언 빨간 손으로 동생의 콧물을 훔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눈매를 마주한 순간 김성진은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 도현의 어릴 적 잔상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판박이 같은 눈매였습니다. 김성진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사가 떨리는 음성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아가, 여기가 누구 묘니? 자주 들르는 거야. 이 여사가 무릎을 굽혀 소녀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소녀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이 여사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건우의 손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우린 그만 가볼게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소녀가 가방을 서둘러 챙겼습니다. 김성진이 비서실장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비서실장이 목례를 하고 조용히 거리를 벌리며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소녀가 보온병과 빈 컵라면 용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놓았던 컵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면이 퉁퉁 불어 국물이 졸아 있었습니다. 소녀가 젓가락으로 면발을 건져 건우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건우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넘겼습니다. 소녀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국물을 건우에게 건넸습니다. 다 마셔버려. 식기 전에 빨리. 그래야 몸이 좀 녹지. 건우가 컵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소녀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건우에게 먹인 뒤 컵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약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종이약과 함께 작은 쪽지도 꺼냈습니다. 쪽지에는 서툰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녀가 종이약과 쪽지를 묘비 틈새에 정성스레 끼워 넣었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은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요. 그래도 꼭 챙겨 드시고 우리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소녀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건우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묘비를 만졌습니다. 소녀가 건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아이가 눈보라를 뚫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온병을 품에 안은 소녀의 뒷모습이 눈발 사이로 희미해졌습니다. 이 여사가 묘비로 달려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길로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빗돌빗돌한 글씨였지만 정성 들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 필체 좀 보세요. 도연이 어릴 때랑 똑같지 않아요? 이 여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성진이 쪽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순간 김성진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죽은 아들 도연의 유년 시절 필체와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이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성진이 다급히 이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기서 쓰러지면 도연이가 더 걱정할 거야. 김성진이 이 여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여사가 오열하며 묘비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우리 도연이 맞니? 김성진이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저 아이들 뒤 좀 캐봐. 지금 바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김성진이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쥐도 새도 모르게 파악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허리를 굽히고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성진은 다시금 눈보라치는 곳을 응시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러나 보온병을 소중히 안고 서로를 부축하며 걷던 뒷모습이 김성진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김성진은 가슴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비서실장의 급한 연락을 받고 김성진이 당도한 곳은 철거 예정 딱지가 붙은 가파른 하늘마을이었습니다. 차가 더는 진입할 수 없는 비좁은 골목 어귀에 멈췄습니다. 김성진이 하차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허둥지둥 뒤따라 내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가서 동태를 살피겠습니다. 길이 험하고 보는 눈도 많습니다. 비서실장이 만류했습니다. 김성진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이번 일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해. 남의 손 빌릴 일이 아니다. 하오나 계단이 가파르고 위태롭습니다. 낙상이라도 하시면 큰일입니다. 괜찮다. 오늘은 기필코 내 두 눈으로 봐야겠어. 김성진이 단호히 내뱉으며 발걸음을 뗐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부식된 철제 난간이 아슬아슬하게 흔들거렸습니다. 김성진이 난간을 의지해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마을 꼭대기에 이르자 낡아 빠진 판잣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비닐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김성진이 그 집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비서실장이 뒤에서 조심스레 거들었습니다. 저곳입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김성진은 묵묵부답으로 깨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틈 사이로 비좁은 단칸방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김성진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내가 처자식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빛이 발에 누렇게 떴지만 사내의 이목구비는 또렷했습니다. 김성진의 입술 사이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이가 맞아. 저건 분명 내 아들놈이야. 사진 속 사내는 영락없이 죽은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성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김성진의 손이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차마 문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0원, 1영원, 500원. 이거 다 합치면 오늘은 얼마지? 아까 묘지에서 마주쳤던 그 아이였습니다. 소녀가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김성진이 창틈으로 다시 엿보았습니다. 소녀가 폐지를 팔아 모은 동전들을 손바닥에 올려두고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건우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누나, 건우의 목소리가
가다프게 떨렸습니다. 지수가 동전을 내려놓고 재빨리 건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건우야, 어디가 많이 아파? 머리야, 배야? 지수가 건우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뜨거워. 열이 펄펄 끓네. 지수가 일어나 찬장을 열었습니다. 찬장 안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알약 한 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가 알약 하나를 꺼내 반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컵에 물을 따라 건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먹자. 이거 먹으면 좀 가라앉을 거야. 참을 수 있지. 건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과 함께 힘겹게 꿀꺽 삼켰습니다. 소녀가 건우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오시면 약도 좋은 걸로 사주실 거야. 그때 되면 우리 셋이서 맛있는 거 먹자. 응. 건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엄마 언제 와? 김성진이 창가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김성진이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내 골목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슈퍼 보이지? 예, 보입니다.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탐문해. 이 동네 형편, 저 집 사정,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와. 김성진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는 동네 주민 몇몇이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진이 다가가자 주민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동네에 대해 좀 여쭐 게 있습니다. 김성진이 정중히 말을 건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김성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뉘신데 이렇게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여길 왔수. 여기 그런 옷 입고 올 데가 아니야. 저는 친척 되는 사람입니다. 김성진이 둘러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친척이면 잘 오셨네. 누구네 친척인고? 위쪽에 사는 아이들 말입니다. 지수랑 건우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딱한 것들. 그래도 피부치가 있긴 있었구먼. 곁에 앉아있던 중년 사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집 애비 죽었잖아요. 작년에. 여기 사람들은 다 알죠. 김성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떴는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양반 딴짓 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막일에 가며 식구들 건사했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죠. 일 욕심이 과했어요. 중년 사내가 거들었습니다. 김성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인이 뭡니까? 노파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과로사지 뭐겠어. 공사판에서 다쳤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제때 못 받았다는구먼. 끙끙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떴어. 다들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 중년 사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성진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인은 어디 있습니까? 노파가 다시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댁 사람도 고생 참 많이 했어. 지금 병원 신세 지고 있다우. 남편 빚 갚겠다고 주야로 공장에 식당에 뛰어다니다가 쓰러졌다더군. 상태가 아주 안 좋다던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중년 사내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성진이 휘청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재빨리 김성진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됐다. 김성진이 비서실장의 손을 내쳤습니다. 노파가 염려스러운 눈길로 김성진을 쳐다봤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지셨는데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입니다. 김성진이 애써 미소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체납됐습니까? 중년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치나 밀렸답니다. 병원 측에서 퇴원하라고 나가라고 성화라더군요. 저 아이들은 당장 끼니 때우기도 벅차요.
폐지 주워 번 푼돈으로 새 식구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노파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성진은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눈빛을 보내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탑승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성진이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으악!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김성진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청업체 산재 사고 기억하고 있나?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작년 그건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때 내가 덮으라고 했지. 주가 방어하고 회사 이익 챙기느라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어. 김성진이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 사고 피해자가 내 아들이었어. 내 자식이었다고. 비서실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성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여사였습니다. 김성진이 떨리는 손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당장 애들 데려와요. 지금 당장요. 이 여사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내 손주들이 저꼴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이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성진이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며느리부터 챙겨야 해. 뭐라고요? 혜주. 며느리 이름이 혜주야.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대. 이 여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럼 당장 병원으로 가요. 일각이 여삼추예요. 알겠어. 김성진이 운전기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차가 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늘마을 골목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지수가 한 아주머니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제발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지수가 애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벌써 석 달이나 밀렸어. 나도 집주인한테 욕먹는다고. 당장 방 빼. 엄마 퇴원하면 바로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지금은 병원비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김성진이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깊게 박히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혜주 씨의 진료 기록입니다. 김성진이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급성 폐렴, 장기 손상 등 처참한 병명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진이 서류를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룹 산하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예, 회장님. 지금 당장 김혜주라는 환자를 VIP 병동으로 이송해. 돈 걱정 말고 최고의 의료진을 전부 투입해.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진이 전화를 끊고 운전기사를 재촉했습니다. 밟아. 1분이라도 늦으면 사람 하나 더 죽어. 차가 속력을 높였습니다. 김성진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김성진 부부를 태운 차량이 병원 주차장에 급정거했습니다. 김성진이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여사가 뒤따라 내리며 김성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도대체 몇 층이래요? 우리 혜주가 어디에 누워있대요? 3층 다인실이라고 했어. 다인실이라고 들었네. 며느리를 이런 곳에 방치하다니. 김성진이 급한 발걸음으로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승강기 앞에는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미리 와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3층 다인실입니다. 곧장 모시겠습니다. 상황 보고해. 무슨 사단이 난 건가? 김성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현재 병실 내부에
신원 미상의 인원들이 진입해 있습니다. 보호자 자격도 없이 환자 주변을 점거 중입니다. 뭐라, 이 위급한 시국의 놈들이라니? 김성진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김성진이 신속히 탑승했습니다. 3층에 내리니 복도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성진이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다인실 입구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 둘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병실 내부를 감시하는 태세였습니다. 김성진이 사내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병실 문을 제쳤습니다. 병실 내부에는 또 다른 사내 셋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여자의 침상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개중한 놈이 서류 뭉치를 여자의 손등에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각서에 지장 하나만 찍으면 끝납니다. 그럼 빚잔치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요. 쓸데없이 고집 피우지 마시오. 사내가 협박조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성진의 눈동자에 경로가 일렁였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더니 사내의 팔뚝을 후려갈겼습니다. 그 손 당장 거두지 못해 환자한테 무슨 짓거리야. 그 추잡한 손 당장 떼란 말이다. 사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아, 나머지 놈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찰나의 순간 병실 내부로 들이닥쳤습니다. 놈들을 벽 쪽으로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누군데 감히 남의 영업을 방해해? 패거리 중 우두머리 격인 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성진이 느릿하게 그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너희들 누구 사주를 받고 온 놈들이냐? 배우가 누구야? 우린 그저 정당하게 채권 추심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거짓부렁하지 마라. 병실까지 쳐들어와서 환자 손목 비트는 게 어딜 봐서 정당한 절차야. 김성진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어 눌렀습니다. 우두머리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사실대로 불어. 너희들 정확히 누구 짓이냐? 김성진의 음성이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우두머리가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정석훈 전무님이 시키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성진의 눈매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역시 그 놈이었군. 갈 데까지 가는구나. 이 여사가 침상으로 내달렸습니다. 혜주의 야윈 얼굴을 마주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혜주야.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거니? 이 여사가 혜주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김성진이 비서실장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경찰 부르지 마. 시끄러워지니까 조용히 묻어버려. 다시는 딴 마음 못 먹게 만들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소문 안 나게 처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놈들을 병실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놈들의 비명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김성진이 혜주의 침상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산소호흡기 작동음만이 고요히 맴돌았습니다. 혜주의 안색은 핏기 하나 없었고 볼은 푹 패여 있었습니다. 김성진이 주먹을 힘주어 쥐었습니다. 정석훈, 그 이름을 씹어먹을 듯이 뇌까렸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의료진이 병실에 당도했습니다. 흰 가운 차림의 주치의가 김성진에게 목례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환자분을 VIP 중환자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최신 장비가 갖춰진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게.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오더를 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침상 이동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 여사가 혜주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따라갈래요. 얘 혼자 보내기 안쓰러워요. 김성진이 이 여사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의료진에게 일임합시다. 우린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잖소. 이 여사가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해주가 이송되고 병실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김성진이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아이들 픽업해와. 예, 알겠습니다. 즉시 다녀오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김성진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흘렀을 무렵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인기척은 분명한데 묵묵부답입니다. 김성진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야. 아직 경계심이 가라앉지 않았겠지. 내가 직접 가마. 예, 회장님. 자택 앞에서 대기하겠습니다. 김성진이 통화를 종료하고 이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며느리 곁을 지키구려. 홀로 두면 마음이 안 놓일 테니. 여보, 혼자 가셔도 정말 무리 없겠어요? 염려마. 기필코 손주 녀석들 데리고 올 테니 당신은 해주만 간호하고 있어. 김성진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다시 하늘마을로 가는 차 안에서 김성진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늘마을 입구에 닿았습니다. 가파른 언덕 계단을 다시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왔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판잣집 앞에는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에서 걸어 잠근 모양입니다. 김성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 왔다. 문 앞에 할아버지가 와 있어. 방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야. 낮에 산소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 기억하지? 김성진이 재차 말을 건넸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수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린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믿었다가 다 버려졌단 말이에요. 김성진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희를 야단치러 온 게 아니야. 해코지하러 온 건 더더욱 아니고. 거짓말. 어른들은 다 거짓말만 해요. 괜찮다고 해놓고선 결국엔 다 떠나버렸잖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성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디찬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수야, 너희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다. 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살릴 수 있어. 한국대병원에서 제일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엄마를 돌보고 계셔. 정말이에요.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지수의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말이다. 이번엔 거짓말 아니야. 할아버지가 모든 걸 걸고 약속하마. 한참 동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김성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딸칵,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지수가 한 손에 낡은 우산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건우를 등 뒤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김성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살려주실 수 있어요? 다시 예전처럼 웃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라도 반드시 살려낼 거다. 우리 엄마 어디로 데려가지 않을 거죠? 우리랑 또 떼어놓지 않을 거죠? 지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성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엄마도 너희들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마. 2번 다시 혼자 울게 만들지 않으마. 김성진의 목소리도 떨려왔습니다. 지수가 김성진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꽉 쥐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우산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정말 살 수 있는 거죠? 지수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도 누나의 등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나 너무 무서웠어. 김성진이 두 아이를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아이들의 몸이 느껴졌습니다. 김성진이 아이들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부터는 이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더 이상 겁내지 마라. 김성진의 눈가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하늘마을 방바닥에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성진의 대저택 정문이 열리고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수가 건우의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복도가 양옆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건우가 입을 딱 벌린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누나, 여기 진짜 궁전 같아. 우리 같은 사람이 와도 되는 곳이야.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꽉 움켜쥔 채 현관 입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여사가 다가와 지수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란다. 겁먹지 말고 들어가자꾸나. 지수가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발은 흙투성이에 낡아빠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밟기가 겁이 났습니다. 이 여사가 지수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신발은 여기서 벗으면 된단다. 흙 좀 묻어도 괜찮아. 너희 때문에 집이 더러워질 일은 없으니 걱정 마라. 이 여사가 먼저 신발을 벗고 올라섰습니다. 건우가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누나 들어가도 돼. 안 혼나.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가 조심조심 신발을 벗었습니다. 건우가 이 여사의 손을 잡고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김성진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에 너희 방을 마련해뒀다. 오늘부터 거기서 지내면 된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건우는 벽에 걸린 명화들을 구경하느라 바빴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단 바닥만 보고 걸었습니다. 2층 복도 끝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김성진이 그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다. 앞으로 이 방을 너희 둘이 쓰거라. 널찍한 방 안에는 푹신해 보이는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새하얀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건우가 침대로 달려가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우와, 진짜 부드러워. 구름 같아. 누나, 나 여기서 자고 싶어. 지수는 문가에 서서 방 안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씻으러 가자. 따뜻한 물에 씻고 푹 자야지. 저는 괜찮아요. 전 안 씻어도 괜찮아요. 지수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여사가 몸을 낮춰 지수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씻고 나면 한결 개운해질 거란다. 몸도 녹고 기분도 좀 나아질 거야. 응. 건우가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렸습니다. 누나 같이 씻자. 따뜻한 물 나온대. 우리 집은 항상 찬물이었잖아. 이 여사가 남매를 데리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조에 온수가 넘실거렸습니다. 이 여사가 지수의 옷을 벗겨주려다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지수의 몸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건우의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 탓에 배만 불룩했습니다. 이 여사가 떨리는 손길로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우리가 아파 보여서요? 건우가 물었습니다. 이 여사가 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니다. 우는 거 아니야. 비누 거품이 튀어서 그래. 내가 장난쳐서 그렇잖니. 지수가 이 여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임을 눈치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욕을 끝낸 아이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긴 식탁 위에 갈비찜, 생선구이, 각종 나물이 한상 가득했습니다. 건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누나 엄청 많다. 이거 진짜 먹는 거 맞지? 꿈 아니지? 김성진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거라. 오늘은 배 터지게 먹어. 눈치 볼 것 없다. 건우가 잽싸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쭈뼛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김성진이 지수 자리에 의자도 빼주었습니다. 지수야, 너도 여기 앉으렴. 넌 손님이 아니라 우리 식구다. 지수가 머뭇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허겁지겁 먹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김성진이 고기 한 점을 집어 지수 접시에 놔주려 했습니다. 지수가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뺐습니다. 김성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지수의 눈동자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성진이 슬그머니 고기를 자신의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수야, 이 집에선 아무도 내게 소리치지 않아. 겁먹을 필요 없다. 천천히 하렴. 지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건우는 갈비를 뜯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나도 얼른 먹어. 진짜 맛있어. 고기가 산더미야. 지수가 젓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건드리지 않고 밥만 깨작거렸습니다. 그러곤 식전빵 2개를 몰래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성진과 시선이 얽혔습니다. 김성진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라는 신호였습니다. 도우미가 눈인사를 하고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 여사가 아이들을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코 자자. 오늘 고단했지? 침대 시트가 눈부시게 하랬습니다. 지수가 침대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여기서 못 자요. 이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왜? 불편하니? 너무 푹신해서, 너무 깨끗해서 때 묻어요. 우리가 자면 더러워질 거예요. 지수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이 여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지수야, 너희는 더럽지 않단다. 그저 고생을 좀 했을 뿐이야. 저희는 침대 생활해 본 적 없어요. 지수가 침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불을 끙끙대며 바닥에 폈습니다. 그리고 건우를 뉘었습니다. 건우는 금세 까자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방문 앞을 지키고 앉았습니다. 절대 잠들지 않겠다는 듯 뜬 눈으로 문을 노려봤습니다. 이 여사가 김성진을 호출했습니다. 김성진이 방에 들어섰습니다. 문 앞을 사수하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김성진이 다가가 지수 곁에 털썩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부터 일하면 되나요? 병원비 갚아야죠. 마당 청소라도 시켜주세요. 설거지도 잘해요. 김성진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수야. 김성진이 지수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지수의 어깨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진은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빚 갚으러 온 게 아니란다. 돈 문제는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정말요. 그냥 밥만 축내도 돼요? 내 손녀로서 사랑받으러 온 게지. 여기선 그거 하나면 돼. 지수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수가 김성진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엄마 괴롭힌 어른들 다 미워요. 김성진이 지수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괜찮다. 다 지나갈 거야. 내 엄마랑 너희들. 이 할애비가 끝까지 지켜주마. 지수는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지수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김성진이 지수를 안아 올려 침대에 뉘었습니다. 지수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김성진이 지수의 어깨까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우도 침대 위로 옮겼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김성진이 방을 나서다 멈칫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김성진은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정원을 누비며 공을 찼습니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아이들 간식으로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정원사는 건우에게 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저택의 공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김성진은 잡혀있던 중요한 회의마저 취소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건우와 공을 차며 놀아주었습니다. 지수의 숙제를 봐주면서 칭찬도 듬뿍 해주었습니다. 지수야, 글씨가 정말 반듯하구나. 글자마다 정성이 가득해. 정말이요. 학교 선생님은 맨날 빨리 좀 쓰라고 하시는데요. 지수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성진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주시하는 서늘한 눈길이 존재했습니다. 정석훈 전무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확실한 정보야. 아이들 둘 다 그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지. 네, 아이들이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자 방도 배정받았고 계속 그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염탐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석훈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빌어먹을 조물애기들 때문에 판세가 완전히 뒤집히겠어. 정석훈이 전화를 끊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석훈은 수첩을 꺼내 이사들의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님, 접니다. 정석훈입니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석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른 새벽 김성진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김성진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김성진입니다. 회장님, 주치의 최현우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성진이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인가? 밤사이 또 무슨 병고라도 생긴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기쁜 소식입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김성진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 하였나? 며느리가 눈을 떴다는 건가? 네, 회장님. 확실히 깨어나셨습니다. 안정이 필요하긴 하나 의식이 명료합니다.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네. 금방 가겠네. 잘 좀 보살피고 있게. 김성진이 통화를 마치고 이 여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며느리가 깨어났답니다. 이 여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혜주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단순히 호전된 게 아니라 의식이 또렷하대. 지금 당장 가야 하오. 두 사람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이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와 건우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김성진이 지수를 조심스레 흔들었습니다. 지수야, 일어나렴. 중요한 소식이 있단다. 지수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깨어나셨다. 병원 가자꾸나. 지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눈을 떴어요? 진짜죠? 그래, 거짓말 아니란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어서 채비하거라. 지수가 건우를 깨웠습니다. 건우야, 일어나. 엄마 깨어나셨대. 건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일어났어. 이제 집에 오는 거야. 우리가 먼저 엄마 보러 가야지. 빨리 옷 입자. 네 사람이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지수가 차창 밖을 내다보며 두 손을 꼭 모아쥐었습니다. 건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엄마 보고 싶어. 냄새도 맡고 안아보고 싶어. 응, 나도. 오늘은 꼭 엄마 냄새 맡을 수 있을 거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특수 중환자실이 위치한 6층에 다다랐습니다. 의사가 병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밤새 많이 썼네. 김성진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수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가 지수의 손을 포개 잡고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혜주가 침대에 비스듬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창백하기만 했던 얼굴에 옅은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건우가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엄마, 혜주가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건우야, 우리 아들. 건우가 혜주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혜주가 건우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건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일어났지. 혜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혜주가 남은 한 팔을 뻗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딸, 이리 온. 지수가 혜주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김성진 부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여사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한참 후 혜주가 아이들을 품에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혜주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김성진이 황급히 다가와 혜주를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그대로 누워 있어라. 아직 움직이면 곤란해. 혜주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폐만 끼쳐드리고. 김성진이 혜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폐라니, 그런 소린 입에도 담지 마라. 내가 부끄럽구나. 이제서야 너를 보러 와서. 김성진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혜주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 씨는 늘 아버님을 그리워했습니다. 김성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도연이가, 네, 살아계실 때 늘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표현이 서툴고 거칠지언정 비겁한 분은 절대 아니라고요. 혜주의 눈가에서 눈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님을 믿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뵙고 싶어 했고요. 김성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사가 혜주의 반대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혜주.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니? 정말 미안하다. 혜주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구해주시고 아이들까지 거두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성진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앞으론 우리가 너희를 지킬 거다. 너와 아이들에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마. 혜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 그 광경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 정석훈 전무의 신복이었습니다. 사내는 휴대전화를 꺼내 셔터를 눌렀습니다. 교묘히 각도를 비틀었습니다. 마치 김성진이 혜주를 협박하는 듯한 구도였습니다. 사내는 찍힌 사진을 확인하곤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내 신속하게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주는 집중 치료를 받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살도 제법 올랐고 걸음걸이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주치의가 퇴원을 승인했습니다. 김성진은 퇴원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추진했습니다. 남해에 위치한 바닷가 별장이었습니다. 도연이 어린 시절 즐겨 찾던 장소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훈훈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일행이 별장에 당도했습니다. 쪽빛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바다다. 진짜 바다야. 누나, 우리 저기 가도 돼? 건우가 백사장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지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김성진이 건우와 함께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성은 이렇게 높이 쌓아야 멋져요. 그럼 건물 짓는 게 이 회장 할아버지 전공 아니냐? 성 쌓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건우가 신이 나서 모래를 날랐습니다. 지수는 혜주와 함께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혜주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행복하니?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셔서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혜주가 지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무서운 일 없도록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막아줄게. 이 여사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습니다. 자, 다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가족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김성진, 이 여사, 혜주, 지수, 건우. 5 식구가 나란히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별장 거실에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노래 선물해드릴게요. 오냐, 우리 손녀가 오늘은 재롱 잔치까지 준비했구나. 김성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생전에 즐겨 부르던 곡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그 선율을 알아차리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엉성하게 춤을 췄습니다. 이게 바로 전설의 회장님 춤이다. 자, 박자만 타면 그만이지. 건우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춤 너무 웃겨요. 또 해주세요.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평화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혜주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성진이 서재로 변호사를 호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겨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그래, 유언장을 좀 손봐야겠다. 김성진이 운을 뗐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수정하시겠습니까?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일임한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한 신탁 기금을 조성하도록 해. 변호사가 펜을 놀렸습니다. 손주분들 명의로 각각 설정하고 며느님 목도 별도로 책정하겠습니다. 그래, 혜주 목도 넉넉히 챙겨줘라. 도연이 몫이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완벽히 준비해 놓겠습니다. 변호사가 물러갔습니다. 김성진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정석훈 전무가 언론사 국장과 접선 중이었습니다. 정 전무가 검은 봉투를 슬며시 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터뜨리시오. 최대한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국장이 봉투 속을 확인했습니다. 묵직한 현금 다발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자료는요? 정 전무가 USB를 건넸습니다.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랑 사진들이요. 특종감으론 차고 넘칠 거요. 국장이 USB를 챙겼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일 조간 톱기사로 나갈 겁니다. 회장님 이미지 한 방에 휘청거릴 겁니다. 정 전무가 흡족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잘 부탁하오. 이번 판을 못 뒤집으면 내 목도 위태로우니. 두 사람이 은밀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별장 거실에 TV가 켜지고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화면 하단에 붉은색 속보 자막이 긴급하게 떴습니다. S그룹 김 회장의 은폐된 혼외자 논란과 유전자 조작 의혹 제기. 김성진이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찻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모자이크된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가짜 손주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송출되었습니다. 이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물었습니다. 여보, 저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들이 가짜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김성진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즐거웠던 가족여행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TV 속 앵커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보도했습니다. S그룹 김성진 회장이 최근 자신의 손주라고 공표한 아이들과의 혈연 관계에 대해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자막에는 한국대병원 유전자 분석센터 김모 박사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의 아들과 아이들의 유전자 일치율은 고작 30%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직계 혈족으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남자가 증거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김성진이 TV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30%라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이 여사가 김성진의 팔을 다급히 잡았습니다. 여보, 저건 모함이에요. 누가 봐도 조작된 거라고요. 뉴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촬영 각도가 교묘하여 마치 김성진이 해주를 협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김 회장이 아이들의 친모를 압박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성진의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압박, 허위 진술. 내가 저놈들처럼 사람 인생을 장난으로 아는 줄 아나. 그때 휴대전화가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의 호출이었습니다. 김성진이 거칠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보고해. 회장님, 비상입니다. 지금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이 회장님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련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고 유튜브와 커뮤니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김성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김성진 가짜 손주였습니다. 영상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재벌 회장을 홀린 꽃뱀, 유전자 조작 의혹의 실체 등 자극적인 썸네일과 비난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저런 사기꾼들은 콩밥을 먹여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네. 피해자 코스프레, 연기 대상감이네. 등 악플이 넘쳐났습니다. 김성진이 노트북을 거칠게 덮었습니다. 법무팀 전원 소집해. 지금 당장이야. 정정보도 청구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기사들 전부 고소장 접수해. 네,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김성진이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해주가 거실로 허둥지둥 뛰어내려왔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제가 원인이라서 이렇게 된 거죠? 아니다.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를 무너뜨리려는 놈들의 수작이다. 김성진이 해주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S그룹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한가 직행입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본사 사옥 앞에는 시위대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피켓을 든 군중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성진은 물러나라. 가짜 손주 퇴출하라. 아이들 앞세워 감성팔이 하지 마라. 김성진이 관용차를 타고 본사로 진입했습니다. 시위대가 차를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려 해명이라도 해봐.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길을 믿습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위험합니다. 김성진이 간신히 본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인가 봐. 그래도 회장님 너무하셨다. 김성진이 회장실로 들어가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지수가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칠판은 온통 악의적인 낙서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사기꾼 아웃, 꺼져라. 지수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지수를 쏘아보았습니다. 누군가 킬킬거렸습니다. 야, 뉴스 개다. 가짜 손주라며. 재벌집에 기생하려다 딱 걸렸대. 지수가 가방을 낚아채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병원에서도 사단이 났습니다. 혜주가 입원한 병실 복도에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밀며 병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김혜주 씨, 해명 좀 해주시죠. 진짜 핏줄 맞습니까? 돈 보고 접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간호사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촬영 방해하지 마시오. 하지만 유튜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소란을 들은 혜주가 과호흡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헉, 숨이 안 쉬어져요. 이 여사가 황급히 혜주를 부축했습니다. 혜주야, 정신 차려. 숨 천천히 쉬어라. 괜찮다. 괜찮아. 혜주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 준비하세요. 어서요. 김성진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이사들은 연락을 피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난처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사님들 전원이 개인 일정을 핑계로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연결돼도 확답을 피합니다. 다들 정전무 뒤에 줄을 섰구만. 회장님 송구하지만 이사들 모두 정전무 측으로 돌아섰습니다. 김성진이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그 자식이 결국 여기까지 내다보고 판을 짠 거야.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전무가 유유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김성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 놈이 감히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꺼져. 정전무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진정하시죠. 전 회장님을 돕고자 왔을 뿐입니다. 도와, 이 사단을 낸 장본인이 누군데? 회사가 풍전등화입니다.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투자자며 언론이며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정전무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서입니다. 이사들 만장일치로 서명했죠. 그러니 회장님께서 물러나 주신다면 제가 이사회에 건의하겠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비난은 여기서 끝내자고 말입니다. 아이들과 며느님은 건사하게 해드리죠. 김성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결국 내 놈이 날 밀어내고 회장 노릇을 하겠다는 거군. 회사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한 분만 희생하시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내 놈이 사람이냐? 이따위 상황을 협박용으로 써먹다니. 김성진이 고함을 지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김성진이 휘청거렸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김성진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정전무는 쓰러져 있는 김성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는데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만 챙겨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119 불러. 빨리 구급차.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회장님. 비서실장이 김성진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김성진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응급실로 김성진이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혈압 200, 부정맥 심함, 제세동기 준비.
하나 둘 셋 샷. 의사가 외쳤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김성진의 몸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이 여사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지수와 건우가 복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우가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건우를 다독였습니다. 건우야, 뚝 그쳐.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쉽게 안 쓰러지셔. 누나,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야. 우리 또 버림받는 거야? 지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안 돌아가셔. 우리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지만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들을 지키려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겁니다. 지수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상자였습니다. 지수는 아빠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가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그때 이걸 열어보렴. 지수가 상자를 어루만졌습니다. 비밀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신 날짜를 맞춰보았습니다. 선, 딸칵 하고 상자가 열렸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엔 USB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진실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익숙한 아빠의 글씨체였습니다. 정전무가 나를 협박했다. 폐기물 불법 매립건을 내가 독박 쓰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지수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버지께 이 사실을 고해야 하지만 물증이 없다. 정전무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설계했다. 지수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지수가 USB를 힘주어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남겨주신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지수가 수첩과 USB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것만이 가족을 구해낼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지수의 눈빛에 비장함이 서렸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컨벤션홀 앞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주주들이 씩씩거리며 입장했습니다. 김성진은 당장 물러나라. 회장직을 내려놓아라. 김성진 퇴진. 경영권 반납. 구호 소리가 홀 앞을 메웠습니다. 회의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좌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단상 위에 정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중환자실에서 김성진이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곁에는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아빠진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김성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성진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지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수가 수첩을 김성진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김성진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길로 펼쳐보았습니다. 도연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성진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 이 녀석 끝까지 혼자 짊어지고 갔구나. 지수가 USB도 꺼내 보였습니다. 아빠가요, 만약을 대비해서 전부 녹음해 두셨대요. 정전무가 아빠 협박하는 내용이 다 여기 담겨 있어요. 김성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비서실장.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주주 총회 시작이 언제야?
1시간 뒤입니다. 회장님,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김성진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의사가 달려와서 말렸습니다.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비켜. 김성진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휠체어 대령에. 김성진이 명령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김성진이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내 발로 가서 끝장을 보겠어. 지수가 휠체어 뒤로 갔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할아버지 혼자서는 무리예요. 김성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위험해. 거긴 어른들의 싸움터야. 아니에요. 우리 가족 일이잖아요. 저도 이 집안 식구예요.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성진이 지수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많이 컸구나. 알겠다. 비서실장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지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빠의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건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나도 갈래? 건우야, 할아버지 지켜야 해. 엄마도 지켜야 하고. 건우의 눈에도 결기가 서렸습니다. 일행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주 총회장에서는 정전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정전무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성진 회장의 건강 상태는 심각합니다.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정전무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도덕적 해이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맞아요. 뉴스 못 봤어요? 주주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악화된 회장님의 이미지와 논란으로부터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제가 회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전무가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몇몇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성진 회장 해임에 대한 투표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뒤쪽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김성진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였습니다. 지수가 한 손으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비서실장이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정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김성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이 이 자리에 있다.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들을 죽였다니 저게 무슨 말이야. 김성진이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지수가 USB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비서실장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정전무와 낯선 남자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은 어디에 버렸나? 정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산 뒤편에 묻었습니다. 좋아. 도연이한테 덮어 씌워. 알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손보겠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저 사람 목소리 정전무 아니야.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전무가 도연을 협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용히 덮어쓰고 나가. 안 그러면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무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한 일까지 선택해. 내 목숨이냐, 가족이냐.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정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가 죽었다고. 잘 됐군. 이제 증거가 사라졌어. 뒤처리 잘해. 홀이 경악으로 들끓었습니다. 주주들이 정전무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살인사주라니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정전무를 향했습니다. 정전무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모함이야. 정전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날조된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입니다. 정전무가 단상 쪽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신분증을 든 형사가 정전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석훈 씨, 당신을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철컥 정전무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섬뜩한 금소금이 장내에 퍼졌습니다. 이거 안 놔. 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이거 놓으란 말이야. 정전무가 발악했습니다. 주주님들, 저놈들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 영상은 전부 가짜. 형사들이 정전무를 연행해 나갔습니다. 정전무의 고함 소리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지수가 끌려나가는 정전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빠는 당신 욕심 때문에 희생당했지만 지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실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수의 당찬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훌륭하다. 아이들은 죄가 없지. 김성진이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건우의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김성진이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오너로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진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제 핏줄이자 진짜 손주들입니다. 김성진이 지수와 건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회피하거나 은폐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주들의 박수갈채가 다시금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김성진과 지수, 건우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서실장이 휠체어를 밀며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회장님,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손주분들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향후 경영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진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을 되찾은 날로 남기고 싶습니다. 일행이 서둘러 홀을 벗어났습니다. 차에 탑승하자 김성진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가 김성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 진짜 멋지셨어요. 김성진이 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이 못난 할아버지를 지켜준 게야. 도현이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지. 건우가 김성진의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다시는 아프시면 안 돼요. 김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만 남았어.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김성진이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정전무와 그 일당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사는
투명 경영위원회를 발족하며 쇄신을 알렸습니다. 주가 또한 안정을 찾았습니다. 김성진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김성진이 잠시 침묵하며 호흡을 가다듬은 뒤 다시 입을 뗐습니다. 오직 제 욕심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숫자 노름에 빠져 정작 중요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 가족을, 하나뿐인 제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성진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 나서야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며느리 혜주와 손주들을 정식으로 호적에 입적시켰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소중한 가족입니다. 부정한 적도, 숨기려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너무 늦게 제 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은 가장 큰 죄입니다. 김성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 남은 여생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혜주와 아이들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수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반 친구들이 다가와 사과를 건넸습니다. 지수야, 그때는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어. 미안해. 나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지수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인걸.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다시 지내자. 아이들이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는 환한 미소로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건우는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나, 관장님이 나보고 소질 있대. 혜주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도장에 데려다 주고 이게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는데 이제야 이루어졌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김성진이 저택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정원사가 새로 매달아 놓은 그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우가 그네를 타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엄청 높이 올라가죠? 어허, 너무 높게 타지 마라. 떨어지면 하랩이 가슴 내려앉는다. 걱정 마세요. 저 이제 태권도 배워서 낙법할 줄 알아요. 김성진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여사가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이렇게 웃음꽃 피는 집안이 예전에는 돈 계산, 주식 이야기뿐이었는데 이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요. 김성진이 이 여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임자 덕분이야. 별 말씀을요. 이 여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곁을 지키긴 했어도 마음을 열고 아이들을 품은 건 당신이잖아요. 김성진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슬슬 채비합시다. 도연이 보러 가야지. 가족들이 차에 탑승했습니다. 김성진, 이 여사, 혜주, 지수, 건우, 5 식구가 다 같이 도연의 묘소로 출발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꽃잎이 눈송이처럼 날아다녔습니다. 묘역에 당도했습니다. 삭막했던 묘소 주변 풍경이 변해 있었습니다. 노란 프리지어와 붉은 장미가 화사하게 만개해 있었습니다. 김성진이 정성을 다해 가꾼 화단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밥과 갈비찜이 올려졌습니다. 도연이 즐겨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더는 찌그러진 보온병 물로 만든 컵라면이 아니었습니다. 건우가 묘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저 태권도 배웠어요. 건우가 태권도 품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돌려차기예요. 자, 하나 둘 셋. 김성진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건우 씩씩하구나.
도연이도 저기서 보고 기뻐서 박수치겠다. 지수가 묘비를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성적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저 전교 1등 했어요. 지수가 성적표를 묘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빠 딸 확실하죠? 지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숙제도 못해서 징징거렸는데 이젠 저 혼자서도 잘해요. 다 아빠 덕이에요. 혜주가 묘비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정말 잘 크고 있어요. 혜주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당신이 염려하던 일들은 다 잘 풀렸어요. 이제 애들 걱정은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걱정 마요. 우린 이제 다 행복하니까. 김성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길로 비석을 쓸어내렸습니다. 도연아, 김성진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남기고 간 보물들, 내 남은 생을 바쳐서 지키마. 김성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좀 늦었지만 그래도 내 새끼들은 절대 혼자 두지 않으마. 이 여사가 김성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도연이는 다 이해할 겁니다. 그래요. 저 아이 성품 아시잖아요. 투덜대다가도 결국엔 아버지 보고 웃어줄 아이였어요. 김성진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가족들이 묘비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이 여사가 싸온 과일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과와 배를 깎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달아요. 건우가 사과를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오늘은 도연이 목까지 다 먹어야 한다. 네, 이건 아빠 목까지요.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학교 생활, 회사 일, 소소한 일상들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가족들을 비추었습니다. 회사 일은 좀 어떠세요? 혜주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뭐 고되긴 하지. 그래도 예전처럼 욕심만 부리지는 않는다. 이젠 숫자 노름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려고 해.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뭉게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구름 형상이 꼭 웃는 얼굴 같았습니다. 아빠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건우도 누나를 따라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 혜주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이들이 되자꾸나. 김성진과 이 여사도 함께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햇살이 한층 더 따사롭게 쏟아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김성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오냐, 그럼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던 갈비찜 또 해달라고 해야겠구나. 건우가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어요. 건우가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김성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집으로 가자. 5 식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벚꽃 잎이 눈발처럼 흩날리는 오솔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5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영락없는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묘소에는 따뜻한 밥과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이 묘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김성진, 이여사, 혜주, 지수, 건우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만개한 풀이 지어 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노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솔길을 걷는 가족들의 뒷모습이 점차 멀어졌습니다. 지수와 건우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김성진이 두 손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주가 이 여사의 팔에 다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5 식구가 나란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이 마치 축복을 빌어주는 듯했습니다. 비석 위로는
노을이 은은하게 깔렸습니다. 참으로 온화하고 고요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프리지어의 짙은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에 그 내음이 실려왔습니다. 세상 만물이 희망으로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줌이 비석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연이 남은 가족들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벚꽃 잎들이 허공에서 마지막 춤을 추더니 이내 고요히 바닥에 닿았습니다. 훈훈한 봄날의 오후,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식구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 앞에는 이제 밝은 희망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산조각 날듯 고통스러웠던 어느 가족의 사연은 비록 늦었지만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재물과 탐욕만을 세던 아버지는 자식의 죽음으로 좌절했으나 남겨진 며느리와 손주들을 보듬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우리네 삶에도 시린 순간들이 스쳐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내 곁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잔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졌다 여겼던 아이들은 다시금 사랑을 얻었고 과오를 범했던 어른은 늦게나마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투박할지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다시금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 셈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접하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소중히 지키고픈 누군가가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만큼은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라도 건네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훈훈하고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연 속 주인공을 향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생애 가장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